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특검이 이르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특검이 과거 윤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 그러니까 개명 전 최순실 씨를 강제 구인했던 사건을 언급을 했어요. 이거 뭡니까? 당신도 그랬잖아. 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결국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냐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되묻는 예. 그런 어떤 전략으로 통해 가지고 압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최서원 씨가 영장에 집행되어서 이렇게 나오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으로 들어갈 때에 그 문 앞에 있었던 청소 노동자가 최순실을 향해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 네. 상당히 모욕적인 내용,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이런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른 건, 그때는 어떤 그 최순실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대응이나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변호인을 선임한 다음에 예. 형 집행에 관한 법률사항에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봐도 이런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독직 폭행이라든가 체포 감금죄로 형사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압박 전략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초고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는 특검의 발표와 관련해서 진실 공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너무 더워서 잠시 수위를 벗었던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 특검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상 진실 공방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일 오전에 변호인 접견도 어려울 것 같아서 너무 더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시 수위를 벗고 있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특검이 다시 찾아와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을 했고, 속옷 차림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당황을 해서 모포로 신체를 가리고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을 했지만 특검이 이마저도 다 무시했다라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특검도 재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문홍주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수위를 벗는 게 더위를 피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특검이 보기에는 아니었다라고 이 부분을 잘라 말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라고 브리핑도 했고, 예. 법무부 장관도 서울구치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마찬가지로 말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공방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면 바로 그 즉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다 예. 할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영장 집행은 영장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형 집행에 관한 법률사항 100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수용자가 스스로를 자해할 때, 그리고 또 다른 수용자에 대한 해를 가할 때, 또는 그 교도관 등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기물을 파손할 때 등 질서를 상당히 네. 깨뜨릴 때, 이럴 때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지, 그 법적 규정 자체에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할 때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과 지금 영장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완전히 사뭇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형 집행에 관한 법률사항에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할 때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은 예.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넘어서 기본적인 어떤 수용장의 인권 보장,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인권 침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특검도 말씀은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미 집행을 했겠죠. 예. 그렇게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법률적인 공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특검의 체포영장 기한 7일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체포영장 기한 지나도 다시 발부가 받겠다라는 입장인데, 네.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의 시한은 오는 7일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이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을 집행의 착수 기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착수 자체가 이미 7일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7일이 넘어서도 다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영장을 재발부 요청을 안 하고 그대로 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 재차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 예. 특검이 절차적인 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장 시한이 지난 후에 아마 재발부를 받을 가능성이 예. 높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결국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비공개 소환 요청 같은 것들을 거부한 거기 때문에 예. 사실상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특검에 소환되고 할 때에 그 검찰에 소환되고 할 때에 예. 지하로 해서 그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지만 예. 거부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포토라인에 설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말씀을 얘기를 했을 때에도 변호인과 함께 들어가면서 특별한 말씀은 없을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수사에 그 나가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어땠습니까?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수사의 공정한 공보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의 배우자가 어떻게 보면 수사 비공개 규정의 첫 번째 어떤 혜택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예.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규정에 예외를 두면서 결국 이와 같은 사실상 수사 공개, 나아가 포토라인에 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법이 경우에 따라서 너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가 입장에서도 좀 더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사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비서관, 변호사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가수 정준영 씨 등이 벌인 이른바 이제 버닝썬 사건의 관련자를 변호한 사실이 확인돼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치영 공직비서관의 이야기인데요. 예. 과거 버닝썬 클럽의 영업직원 출신인 김모 씨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버닝썬 예. 사건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여성들에 대해서 성폭행을 하고 뭐 불법 촬영 등을 해서 당시에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김모 씨를 전 비서관이 이제 변호를 1심부터 3심까지 변호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결국 김 씨는 징역 4년형의 유죄가 확정된 바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 자체가 국민적인 공분을 그렇죠. 낳았던 사건이었고 또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불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변호한 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변호인의 그 어떤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 또 피고인의 권리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변호인 시절에 변호를 했던 사건 때문에 지금이 논란이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버닝썬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전 비서관이 예. 2020년에 또 다른 성범죄 사건 1심 재판을 변호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변호인들이 의뢰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건 맡을 수야 있겠습니다만 이 분이 어떤 과거에 이런 사건들을 변호를 했고 지금 공직 비서관에 들어간 그 부분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살인죄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예.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할 권리도 없는 것이 변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사건을 전적으로 변호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비판하기는 어려운 점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예. 하지만 이 정도의 어떤 성폭력 사건을 했다고 하면은 이른바 성폭력 사건 전문 변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인 것이고 이런 사건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국의 80만 공직자들의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공직 윤리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해가 될 것인지 신중하게 정부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령이 서겠느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그 주신 말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